이번 주말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돼 지역 간 대이동이 예상됩니다.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책임지는 지자체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산불 피해를 입은 속초의 한 리조트 건물이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각종 소송이 얽혀 있어 철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법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불합격한 응시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원랜드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사과와 배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냉해와 폭염으로 수확량이 줄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요까지 감소해 농가의 시름이 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이번 주말을 시작으로 닷새간의 긴 추석 연휴를 맞습니다. 지역 간 이동이 불가피해지면서 강원도 방역당국은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설 연휴를 전후한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입니다. 2월 11일 설 연휴 전 주말과 휴일 10명이던 확진자가 연휴가 지난 주말과 휴일에 34명으로 3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당시 강원도는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안정기였지만 연휴가 지난 뒤 확진자가 폭증했습니다. 나흘 동안의 설 연휴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신고가 18건이나 접수됐을 정도로 거리 두기 위반 사례도 많았습니다. 강원도 방역당국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도 지난 설 연휴 때처럼 방역수칙 위반이 늘고 확진자가 폭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 들뜬 분위기에 취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귀성객과 관광객 등 평소보다 많은 모임과 이동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군 보건소에 비상방역대책반을 편성했습니다. 선별진료소도 연휴에 정상 운영합니다. 귀성객 이동이 잦은 남춘천역과 신원주역, 강릉역에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했습니다. 시골집이라든지 방문할 때는 사전에 예방접종 예약이 되신 분들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맞으시고 그다음에 직장에 복귀하기 전에는 반드시 PCR 검사를 받고 본인이 음성인지 양성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출근해야지. 귀성객들이 많이 찾는 장사시설 성묘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8개 봉안시설의 경우 재래시를 폐쇄하고 온라인 추모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연휴가 긴 만큼 관광객들의 대량 유입도 예상돼 관광시설에 대한 방역도 집중 점검합니다. 이 밖에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치료기관 운영도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 지역의 코로나 상생지원금 신청률이 58%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6일부터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지원금을 신청한 80만 6천여 명에게 모두 2,016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도내 시군 가운데 지원금 신청률은 원주가 68.9%로 가장 높았고 강릉이 67.7%로 뒤를 이었으며 정선이 36.9%로 가장 낮았습니다. 코로나19 지원금 신청은 오늘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강원 지역에서는 오늘 1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강릉 7명, 속초와 원주, 춘천 각각 3명입니다. 지난주 강원 지역 1일 평균 확진자는 26.1명을 기록했으며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5,841명입니다. 2019년 고성 속초 산불로 속초 영랑호 리조트의 별장형 콘도 27동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2년 넘게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데 각종 소송이 얽히면서 철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 영랑호를 둘러싸고 있는 별장형 콘도. 곳곳이 까맣게 그을린 채 건물은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투숙객들이 머물렀을 숙박시설은 깨지고 무너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자주 지나가는데 미관상 보기 좋지도 않고 을씨년스럽고 하죠. 특히 밤에는 더 무서워요. 지난 2019년 고성 속초 산불로 전소된 속초 영랑호 리조트의 별장형 콘도 상당수가 2년 넘도록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전체 건물 42동 가운데 27동이 이렇게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소실된 건물 가운데 10동은 신세계 영랑호 리조트 소유. 신세계 측은
한국전력공사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증거 보전 결정이 났기 때문에 빨라도 12월 이후에나 철거가 가능합니다. 손해사정협회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 감정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출을 하니 이제 현장에서는 그 가액이 너무 이제 과정이 크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 이의제기를 했고. 문제는 소유 지분 문제가 복잡한 나머지 17동입니다. 모두 133건의 이해 당사자가 있는데 이 가운데 철거에 동의한 당사자는 77건으로 58%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산불로 전소된 별장형 콘도들이 2년 넘도록 흉물스러운 모습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어 시민들의 걱정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증거 보존 이유인 감정평가를 신속히 하여 하루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신세계 소유 측의 콘도만 손해배상 청구액이 18억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여 전소 건물 전체 철거까지는 50억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강원랜드의 대대적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빽 있는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탈락한 응시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겁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사회적 충격과 공분을 일으켰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2012년과 2013년 신입사원으로 채용된 518명은 모두 정치인과 지역 유지, 공무원 등의 힘을 빌린 이른바 빽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들의 구체적인 합격 과정은 이렇습니다. 1차 서류 전형, 탈락 위기에 놓인 청탁 대상자 272명이 부활합니다. 당시 최응집 사장의 지시를 받은 채용 담당자가 자기소개서 점수를 조작하거나 심사위원들에게 점수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2차 직무 능력 검사, 청탁 대상자 185명이 점수가 미달하자 최 사장은 이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해당 검사를 아예 점수에서 빼버립니다. 3차 면접, 면접관에게 특정인을 콕 집어 점수를 높게 주라고 요구하거나 다시 한번 점수를 조작했습니다. 정부는 최종 합격자 가운데 200명 넘는 인원은 비리로 합격했다고 판단하고 뒤늦게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나머지 4,750명의 청년들은 나도 모르게 들러리를 선 셈. 이 중 800명은 점수 조작과 관련한 직접적 피해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돈과 빽 없이 강원랜드 입사가 어렵다고 비관한 한 응시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취업 하나만 하려고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빽으로 취업하는 사람들 보면 솔직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이후 8년의 시간이 흘러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법원이 강원랜드가 당시 응시자 21명에게 평균 63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인 강원랜드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버린 민법상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문 토대로 해서 검토 중이라고 받았습니다. 채용 비리를 주도했던 최흥집 사장에게는 2심까지 징역 3년이 선고됐고 이에 가담한 인사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부정채용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정치인들에 대한 처벌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루되었고 의심을 받는 그 고위공직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염동열 의원이 어쨌든 상고심 중인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어렵사리 채용비리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의 길은 열렸지만 오랜 시간 공들이고 꿈꾸며 준비했던 시간과 배반당한 신뢰는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에 대한 청년들의 질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대표적인 성수품인 사과와 배의 출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냉해와 폭염 피해까지 입어 생산량이 줄고 코로나19 장기화에 수요까지 급감해 과수농가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확기를 맞은 사과가 가을 햇살에 탐스러운 색깔로 변해갑니다. 농부에게는 1년 중 가장 보람된 시기지만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봄 냉해 피해와 여름 폭염의 낙과 피해까지 커 생산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홍로 같은 경우는 낙과 피해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량 감소로 인해 갖고 농가 소득이
이제 좀 한 3분의 1 정도는 줄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봄 저온 현상에 꽃이 제대로 피지 못했고 그 탓에 열매가 확 줄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전체 물량이 줄어 예년 같으면 가격이 올랐겠지만 올해는 가격도 제자리입니다. 코로나의 수요가 줄어든 탓입니다. 선물용 택배 주문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주로 가정으로 들어가는 마트나 시장을 통한 매출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가정이 이제 모이질 못하다 보니까 좀 박스 구매가 적고 한 개, 두 개씩 이렇게 구매하다 보니까 이제 소매량이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올해는 아직 과수 농사에 큰 피해를 주는 태풍은 없었지만 기상이변으로 나타나는 냉해와 폭염, 여기에 과수 화상병과 돌발해충까지. 가을철 잘 익은 과일처럼 활짝 웃는 농민들의 표정을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한국은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 지원을 앞으로 6개월 더 연장합니다. 내년 3월 말까지 지원되는 규모는 3,600억 원이며 업체들이 일반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한국은행이 심사해 해당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5억 원이고 금리는 연 0.25% 수준입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지원하는 업종을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 강원 일자리 강릉권 박람회가 오는 16일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열립니다. 강릉권 박람회에는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지역활력 채용 박람회가 함께 열리며 17개 기업이 채용을 진행하고 당일 현장 면접도 펼칩니다. 또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10개 기관이 채용 설명회를 엽니다. 한편 현장에서는 취업 향상 프로그램도 운영돼 구직자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속초시가 춘천 속초 동서 고속화철도와 강릉 제진 동해 북부선철도의 통합 역사와 노선 지하화 등에 대한 사전 타당성 용역을 진행합니다. 속초시는 오는 19일까지 공고를 진행하고 업체가 선정되면 6개월 동안 용역 기간을 거쳐 통합 역사나 노선 지하화 여부 등에 대한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현재 속초시 통합 역사 후보지로 꼽히는 소야별의 경우 도심 단절 등으로 토지 이용 효율이 떨어지고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높아진다며 지하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빠른 착공과 준공을 위해서는 지상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납치를 포획할 수 있는 금지 기준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어업인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어업인들은 올해부터 35cm 크기 미만의 납치는 잡을 수 없게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조업 활동에 차질이 많다며 어업당국의 납치 포획 가능 기준을 25cm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는 지난해 21cm인 납치 포획 기준을 상향할 때도 해양수산부에 25cm로 강원도 의견을 전달했다며 어업인 간담회를 거쳐 개정 의견을 다시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과 주차 환경 개선 사업 등에 국비 128억 원을 확보하는 등 모두 219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강원도 내 전통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삼척 중앙시장, 태백 황지자유시장, 태백 봉평시장 등 3곳이 뽑혔고 시장 경영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는 춘천 지하 상점가를 비롯한 14개 시장이 선정됐습니다. 또 화재 알림이나 노후전선 정비 사업에는 강릉 주문진 좌판 풍물시장과 동해 남부 재래시장 등 모두 10곳이 선정됐고 인제 기린 전통시장은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됩니다. 속초시가 2021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108억 5,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올해 6월 1일 기준 속초시의 토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93억 2,4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1억 8천만 원, 지방교육세 13억 4,8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전년 대비 16.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올해 공시지가가 11.25% 상승하고 신규 아파트와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등에 따른 세액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 앞 국도 교차로를 개선하는 공사가 내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삼척시는 삼척 캠퍼스 앞 교차로의 구조가 복잡해 교통 불편을 야기함에 따라 135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계를 마치고 내년 초에 공사를 발주해 1년 안에 마칠 계획입니다. 삼척시는 회전교차로와 지하보도, 고가 교량 등을 설치해 교통 혼란과 보행 위험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원도는 중소기업들의 시설 투자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조정해 창업과 경쟁력 강화 자금에 150억 원을 추가 배정했습니다. 강원도는 당초 올해 중소기업 육성 자금으로 경영 안정 자금 1,700억 원, 창업과 경쟁력 강화 자금 500억 원, 특수목적 자금 3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7월 초 창업과 경쟁력 강화 자금의 90%가 소진됨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배정액 가운데 150억 원을 전환 배정했습니다. 정선군이 우수 농특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강원마트에 온라인 쇼핑몰 정선몰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